5월 23일에 갈 수도 있다. 왜냐? 그 전격적인 행보의 일환으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봉화에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또 봉화에 가고요. 네. 민주당이 총 집결을 할 겁니다. 네. 13주기라는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이 지지층 결집의 결정적 분수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거 일주일 전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문 전 대통령이 현역일 때는 여당 후보를 막 손을 들어주거나 그러기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놓고 포옹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른바 경선 과정에서의 민주당 내에서의 개파간 갈등들 이런 것들이 희석되면서 0.73%포인트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가 있다. 예, 그런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이제 카메라와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봉화마을 추도식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데리고 참석 이거를 덮일 거니까. 그렇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오늘은 최불암 선생님 모시고 수사반장 얘기를 이럴 줄 알았죠? 수사반장 노래가 나와가지고 요거를 노래 딱 들으시고 최불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은 한 최소한 40 이상의 분들입니다. 오늘 MZ세대는 몰라요. 이게 무슨 코너야 이러고. 오늘 저희가 원래 국회 정보보고 시간인데 코너를 바꿔봤어요. 반장 뉴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반장 두 분 모셨어요. 곽재현 프레시안 국회반장, 송종호 서울경제 국회반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SM이 첫 질문을 뭐라고 쏟았냐면 야 부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왜 반장이나 타이틀을 쓰냐고요? 본인들도 부장, 국장 하고 싶을 거예요. 정치부장 하고 싶고 편집국장 하고 싶은데 아직 연차가 안 되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부장, 국장? 그러니까 반장 쓰는 거 아니에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반장이라는 표현을 왜 써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팀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뭐 국장 왜 부장도 국장도 아니고 반장이냐면 국장 밑에 부장 있고 부장 밑에 팀장이 있는데 아직 승진을 못했으니까 반장. 그렇죠. 팀장을 옛날에 반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부 안에 보통 국회팀 있고 외교안보팀 있고 청와대팀 있고. 그럼 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당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셨잖아요. 예. 민주당 출입하셨고. 저는 국회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다. 여야 다. 거기서 포괄하는 거구나. 그렇죠. 좀 급이 다른데. 높은 거? 네. 예전에. 여당 반장이 있고 야당 반장이 있고 전체 총괄하는 국회 반장이 그럼 있습니다. 이제 국회 반장 밑에 여당 반장이 하나 그렇죠. 반장 예. 그렇죠에 플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반장이라는 게 사실은 현장성을 더 건설 현장에서 반장이라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장을 더 잘 커버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리 두 분, 반장들 두 분 모셔놓고 이제 반장 뉴스를 진행해 볼 건데 역시 뭐 첫 번째 소식은 이거 아니겠어요? 5.18 기념식. 어제 뭐 자세한 얘기는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는 잠시 후에 정은천 의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 건데 총평부터 들어보죠. 우리 두 반장들. 어제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회의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이라고 할게요. 예. 데리고 간 이걸 보고 어떠셨어요?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송 방장부터. 저는 이게 어제 문희상 의장님이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보여주기식이라고 해도 잘한 거다. 어제 좀 감동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정파적인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모습 자체가 사실 임을 위한 행정국을 보수당 대통령과 그 의원들이 함께 재창을 했지 않습니까? 합창도 아니고. 근데 그 당의 집권 시절에 있었던 어떤 좀 그 갓난신구를 생각해 보면 예, 지금 뭐 완전 세상이 바뀐 거 아니야? 이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민주당은 많이 좀 아차 싶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곽 반장은요? 네, 뭐 같은 평가입니다. 그거는 뭐 여기 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거나 대통령이 참석한 거나 특히 여당 의원들을 다 데리고 내려간 거는 뭐 사실 비판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쇼라고 해도 이런 쇼는 사실 충분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제 곽 반장 좋은데요. 곽 반장, 송 반장. 이거 멋있다 이거. 좋은데. 이 윤 대통령 기념사 보니까
5월 정치는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 요거를 이제 오늘 저 조간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네. 역시 뭐 통합의 방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예, 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또 5월 정신이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는 이 자유 가치를 강조하면서 근데 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냐 대통령 취임사인데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합의 기본 바탕으로 제시를 하면서 뭐 이제 그런 비판도 좀 의식한 뭐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민주당 반응인데. 민주당에서도 앞서 송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뭐 겉으로 일단은 뭐 환영한다. 네네. 잘했다.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약간 그렇죠. 의구심 어린 네. 지적들은 나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그 국회 토론회를 가져와서 네. 한바탕 좀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컷오프를 시켰다가 사과 한마디 했다고 또 지사 후보로 이렇게 공천을 시켰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컷오프 됐는데 사과 그리고- 한마디로 복귀시킨 그렇죠. 거. 그리고 또 장성민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기획관 이 종편 채널에 나오셔서 네. 5.18 좀 폄훼하는 발언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곳곳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놀라운 건 이번 추경에 전남 광주 예산이 SOC 사업비 비중에서 4,700억에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는 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어제는 그 말씀은 없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좀 이건 쇼는 잘했다.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 비판에 대한 어떤 저 국민의힘의 입장은 잠시 후 또 정운천 의원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고, 자 근데 앞서 얼핏 그 얘기하셨어요, 송 반장이. 네. 민주당의 속내, 약간의 걱정도 되는 것 같은 거. 그렇죠. 그건 왜 아차 그런 싶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차 싶었다. 민주당 한 당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차,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쇼도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정권 시절의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광주에 가자 이런 발언이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번에 제대로 어떤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소속 의원들의 행동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텃밭인데 그게 너무 아쉬운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6.1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 민심이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에는 5월 달에 큰 맞습니다. 행사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추도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5.18 그다음 23일. 5월 23일이죠.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인데 그때도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뭐랄까? 이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나요?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인용이 돼서 대통령은 가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워낙 이제 대통령이 전격적인 어떤 행보들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5월 23일에 갈 수도 있다. 왜냐? 그 전격적인 행보의 일환으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봉화에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또 봉화에 가고요. 네. 민주당이 총 집결을 할 겁니다. 네. 13주기라는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이 지지층 결집의 결정적 분수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거 일주일 전이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문 전 대통령이 현역일 때는 여당 후보를 막 손을 들어주거나 그러기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놓고 포옹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른바 경선 과정에서의 민주당 내에서의 개파간 갈등들 이런 것들이 희석되면서 0.73%포인트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가 있다. 예, 그런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 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이제 카메라와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봉화마을 추도식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데리고 참석 이거를 덮일 거니까. 그렇죠. 오.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라면 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가셔야 합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긴장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이 다른 사람의 판으로 그렇죠. 바뀌는. 예.
실제 어때요? 국민의힘에서 5월 23일에 간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하게 대통령의 이후 일정이 취재가 되진 않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겨레 그다음에 뉴스원 한 두 군데서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가지고 대통령은 안 가고 정무수석이 대신 갈 거다. 그래서 조화 전달하고 그 권양숙 여사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거다라는 보도는 나왔는데요. 그 사실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긴 한데 근데 또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핵심 관계자별로 원래 나왔던 게 나중에 뒤집힌 적은 특히 인수위 시절부터는 거의 없어서 아마 정무수석이 가는 걸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앞서 저 송 반장이 얘기했던 그 분석들 있잖아요. 민주당이 5월 23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네, 그건 그건 맞고요. 그건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 그 기자 간담회를 했던데 거기서도 23일 지나면 24일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음모로 양으로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꼭 본인이 꼭 직접 갈지 안 갈지는 뭐 아직까지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그걸 이식한다면 뭔가 여기에 맞춘 어떤 대응 뭐 간접적인 메시지라도 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5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때 저 봉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 가죠? 왔다가? 일요일날 네, 일요일에 일본으로 일요일날 네. 그러면은 시간 왜 저는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 만약에 월요일날 떠나면 봉화로 못 가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일요일날 바이든 대통령 간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네요. 한미 정상회담은 그 전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죠. 지금 그 용산 가 계신 기자들이 토요일에 좀 고생을 하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상 가능은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봉화에 갈 수 있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 건데 이제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공식 선거운동을 양당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항상 관심인데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경부선은 저 하행선 상행선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보도를 많이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제일 전통적으로 중요한 건 서울 아니면 최고 격전지인 경기 여기서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양당 다 인천이라면서요? 네, 시작이.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개항? 곽 반장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개항? 민주당은 확실히 오늘 아침 8시에 했던데 확실히 이제 이번 선거를 이재명 간판 브랜드로 치르겠다. 이재명 선거로 하겠다. 그런 의도가 확실한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힘은 왜 인천으로 했는지 여기도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메시지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결국 이제 첫 출범을 그 출정식을 당 지도부가 인천에 갔다는 거는 여기도 역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겨냥한 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데는 뭐 경기, 강원 이런 데인데요. 물론 인천도 중요합니다만 인천은 사실 뭐 지금 박빙이라는 분석도 제법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정복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한 건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조금 부연을 하면 이게 사실 선거라는 게 흔히 말하는 요소로 그 구도와 인물과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구도는 정부 출범 한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이 구도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그러니까 전 대선 후보가 개항 의뢰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는 구도가 짜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격전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 지지율이나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을 떠나서 판 구도 자체가 이재명이냐 반이재명이냐 이 구도가 됐기 때문에 전 당이 그 구도 속에 빨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제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박완주 쓰나미 때문에 그 구도도 좀 저는 흔들렸다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유지는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흔들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그 MBN 의뢰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개항 을지역 800명 대상 이제 16, 17일 이틀간 이제 한 조사였는데 이재명 후보 50.8%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40.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 포인트 차이가 난 건데 지난 총선 때 그 같은 그 지역구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가
거의 59% 나와가지고 그 역시 윤영선 후보 상대로 거의 20%포인트를 이겼거든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거의 2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좀 격차가 좀 줄어든 게 물론 이제 그 정부 출범 직후라는 점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뭐 박완주 사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주 개운한 첫 출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 역전할 수 있다, 네.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판세 좀 짚어볼게요. 지방선거 판세. 뭐 두 분 개인 의견이니까 뭐 편하게. 아니 뭐 틀린 말씀 선거 다 맞추면은 무슨 뭐 그죠? 근데 저희 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판세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호남은 이제 호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이건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탄생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망은 아무나 아니. 특히 PK 지역과 이제 그쪽은 이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가 나올 것이고 그건 상수지 않습니까? 변수가 아니니까 좋은 건 아닌데 바람직한 건 아닌데 상수예요. 그렇죠. 네. 현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인천과 경기와 강원까지도 석권을 해서 전체 광역단체장 9석을 우리가 가져간다. 그게 목표였는데 점점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완주 쓰나미로 인해서 그게 7석, 5석, 일부에서는 4석까지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들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고 불러 공식명 선대위원장입니까? 그렇죠. 위원장에서 예. 총괄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맡았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좋은 자리네. 총괄 선대위원장이 과반할 거야. 그게 그랬었죠. 우리 승리야 이랬는데 얼마 전 또 인터뷰 보니까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 뭐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톤이. 그 중간에 수도권 한 곳만 돼도 승리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호남만 점점 돼도 낮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불안감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박완주 의원 제명권이 생각보다 파급이 큰 겁니다. 충남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충남이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역전되는 이 지지율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도 흔들린다. 그럼 서부벨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호남밖에는 건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5월 23일 분수령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지켜봐야죠. 이게 참 너무 이런 얘기긴 한데 대통령 취임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들 딱 등장하는 걸 놓고 차기 후보군들 보고 막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네. 2018년 때 민주당이 지방 광역단 다 하면서 뭐 김경수, 뭐 박원순, 이재명, 박원순 네. 뭐 다 이렇게 차기 후보를 확 떴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그 기준을 들이대면 역시 누가 봐도 오세훈 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후보인데 얼마 전에 관훈 토론회에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혹 발언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짓궂은데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번에 재선이 되면 그 명실상부한 이제 그 차기 주자 중에 수위를 달리게 되는데 뭐 거의 현실 일이죠. 뭐.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금 뭐 정치를 곧 할 거라는 설도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뭐 후계자로 거론도 되고 있다. 이제 질문 취지가 이런 거였어요. 답을 정해놓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하기를 개인적으로 그분 굉장히 좋아한다. 뭐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 법과 상식에 맞춰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일단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얘기한 게 그런데 그분에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의미 부여 자체가 장관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그러니까 자꾸 정치로 끌어들여서 뭘 해석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언론이 자꾸 쓰지 마라.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아주 순수한 뭐 호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 그 장관직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정치부 기자들의 좀 그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 그 차기 주자로 이제 자기랑 나란히 거론되는 게 좀 불편한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해석도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가 얘기했으면 모범단은 답안인데 그렇죠. 얘기하니까 견제구나. 알겠습니다. 자, 요기서 보고 마무리하고 한 2분 남았는데요. 내일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지금 국회에서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키는 역시 민주당이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답니까, 민주당? 될 거라고들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거든요. 인천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돼서 계속 끌고 가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높여서 지선까지 이걸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그렇죠. 분위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 번의 인천에서의 그 이제
자책골들이 터지면서 이게 별 카드들이 없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자책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사청문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모 교수 네. 예, 그런 것들이죠. 이모 교수 한국 3M.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일부 그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냥 한덕수 인준을 진작에 해주고 네. 그 다음 카드로 한동훈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든 뭐 이런 방법들을 썼어야 하는데 네. 인준을 끌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좀 아쉬움, 실기 이 표현을 써서 결국 내일은 될 거다. 다만 의총에서 이제 또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의원님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펼쳤을 때 또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마음들을 의원님들의 마음들을 그랬을 때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소신들의 그 소신 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사실 국민의힘은요? 그 이재명 지사의 지금 얘기를 보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좀 설득하기 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에 라디오 한 군데 더 나와가지고 그 첫 정부 출범 총리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2번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 이른바 이재명 지사 최측근인 정성 의원이 SNS에 인준투표는 해야 된다 이런 글 썼고 뭐 문희상 전 의장이라든지 뭐 오늘 정대철 고문 등등 이제 민주당 출신 언론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그런 얘기 그런 것 같은데 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심 이제 총괄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면서도 뭐 부결돼도 이게 그러면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한다는 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어서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그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냐 그랬더니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꽃놀이표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건너간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장